제 이름은 오카마 네즈코, 17살의 여고생입니다. 이번엔 저와 엄마의 악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7살이었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저희는 아빠 신스케와 엄마 미나코까지 3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빠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개인 회사도 경영하고 있었고 도쿄 부자 동네에 큰 저택도 갖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아빠는 항상 바쁘셨기 때문에 좀처럼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을 땐 다정하지만 엄격하기도 한 멋진 아버지셨습니다. 한편 저희 엄마는 빈말로라도 좋은 엄마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한자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 시끄러 죽겠네. 나 지금 바쁘니까 나한테 자꾸 말 걸지 마. 저에게 항상 무관심했습니다. 제 성적이 좋든 나쁘든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공부하다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도 제가 좀 바빠서요. 학교에서 누워있다 오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며 선생님께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엄마가 했던 말을 비밀로 하셨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저도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약해져서 그날은 저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그럼 다녀올게. 네즈코 좀 부탁해. 알겠습니다, 사모님. 엄마가 안 계실 때 저를 돌봐주셨던 분은 저희 집의 가정부였던 시노부 아줌마였습니다. 그분은 엄마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집안일은 시노부 아줌마께 모두 맡겨둔 채 엄마는 친구들과의 파티나 여행을 즐기러 다니셨습니다. 네즈코 아가씨, 저녁 드세요. 오늘은 아가씨가 좋아하는 햄버거랍니다. 아싸! 신호부 아줌마가 만든 음식은 다 맛있지만 그 중에서도 햄버거가 제일 맛있어요. 다행히 신호부 아줌마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외롭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관심을 못 받고 자란 것이 가슴속 칸으로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빠도 그런 엄마를 용서하고 모른 척 다 받아줬던 건 아닙니다. 아빠도 나름 잔소리를 하긴 했죠. 여보, 가끔은 집에서 네즈코랑 놀아주고 그래. 당신은 엄마잖아. 뭐 어때? 신호부가 있는데.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하는 아줌마는 되기 싫어! 항상 이런 식의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다투실 땐 항상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다투셨지만 어린 마음에 걱정이 돼서 두 분의 다툼을 몰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이는 언제나 냉랭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할 수 없던 엄마는 싸울 때마다 이혼이 아닌 가출을 선택했죠. 아빠도 엄마가 없는 것보단 이게 낫다고 생각하신 건지 이혼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엄마 없이 사는 게 100배 낫겠다. 제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엄마에 대한 악감정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몰래 지켜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자, 봐. 내가 흥신소로 좀 알아봤는데 불륜을 했더군. 이제 끝이야. 이혼하자.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아무래도 아빠는 엄마가 바람을 피운 증거를 내밀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엄마는 태도를 싹 바꾸어 그래 좋아. 이혼해줄게. 대신 네즈코는 내가 키워. 라는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엄마는 왜 날 키우겠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제가 다 크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엄마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였습니다. 아빠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양육비라면 얼마든지 모두 다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엄마의 나이는 30살이었지만 아빠의 나이는 52살이었어요. 두 분의 나이차가 많았던 거죠. 또한 아빠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빠의 전 재산은 친딸인 제가 물려받게 됩니다. 즉 엄마에게 있어서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절대 놓칠 수 없었던 거죠.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그때 저는 두 분의 싸움을 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즈코, 다 듣고 있었니? 아빠는 이런 모습을 들켜서 당황해하셨고 엄마는 이때다 싶었는지 내게 다가왔어요. 네즈코가 말해봐. 네즈코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엄마랑 떨어져 사는 건 싫지? 엄마는 저를 이용해서 유리한 조건들을 요구할 생각인 듯 했습니다. 싫어! 아빠랑 살래! 엄마는 필요 없어! 그땐 이혼이란 단어의 뜻도 엄마가 왜 날 데려가려고 했는지도 잘 몰랐지만
적어도 엄마를 따라가면 아빠를 영영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엄마를 거부했어요. 제 생각을 읽으신 아빠도 엄마에게서 저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친권은 못 줄 것 같아.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줘. 웃기지 마. 얜 왜 당신이 좋다고 난리야?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네즈코는 맨날 시노부 씨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기만 했잖아. 이렇게 엄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바쁘셨지만 더 이상 부부싸움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의 스트레스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혼자 외롭지 않도록 다양한 학원에도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학교 밖에서도 친구를 만들었고 취미도 늘어서 엄마가 집을 나간 사실도 싹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우리 엄마는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도 엄마 노릇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정말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 그냥 참고 지냈더라면 너한테도 분명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거야. 이제 그 사람은 잊어버려요. 저한테는 아빠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신호부 아줌마도 너무 좋고요.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로부터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행복했던 제 일상에 문제의 불씨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방금 아가씨의 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라면 10년 전에 집을 나간 그 여자요? 네, 맞아요. 뭐래요? 돈 달래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아님 그냥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고요. 아니요, 돈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전화한 거래요? 저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가 봐요. 그 여자가요? 네, 아무튼 보고 싶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이 말을 전해드려야 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가정부로서 제 곁을 지켜주고 계신 신호부 아줌마에게서 이런 라인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기 전에 저는 일단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병실엔 10년 만에 보는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 네즈코 오랜만이네.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는 엄청 야위어 있었고 안색도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옛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마치 생이별을 했던 딸을 만나는 사람처럼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에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았던 이유는 뭐죠? 그래도 엄마인데 남남처럼 말하는구나. 저희 남남 맞잖아요. 빨리 용건이나 말하세요. 사실은 엄마가 신장병에 걸렸거든. 이식을 해야 한대.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건 돈이 목적인 것보다 더 악랄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장 이식을 할 땐 조건에 맞는 기증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면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엄마는 혈연관계여야지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제 신장을 이식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평범한 모녀 사이였다면 당연히 해줬겠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서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어. 엄마 자격도 없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러니 부탁할게. 엄마가 속죄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렇게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더 이상 본인만 알던 이기적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앉아있어서 잘 모르셨겠지만 키도 제가 더 컸습니다. 저보다 더 작아진 엄마를 보니 남처럼 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신장기능 검사만 받아보기로 했는데 100%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역시 우린 친모녀구나. 네가 도와준다면 엄마는 살 수 있어. 부탁해, 엄마를 살려줘 네즈코. 생각 좀 해볼게요. 신장 이식에도 위험이 따르니까요.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병실을 나와서 복도를 비틀비틀 걷고 있는데 문득 신호부 아줌마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저를 걱정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제야 연락이 되네요. 걱정했어요. 연락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 여자 신장이 많이 안 좋대요. 이식 수술을 해야 하나 봐요. 이런. 그랬군요. 그 여자 가족 중에 연락이 닿았던 게 저뿐이었나 봐요.
검사해봤는데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혹시 고민 중이신가요? 네. 왠지 집에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혼자 걸으면서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정 내키지 않으신다면 억지로 이식해줄 필요는 없어요. 기증자에게도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기증 외에 투석을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전 기증해주려고요. 괜찮으신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걱정해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가씨가 어릴 때부터 곁을 지켜왔으니까요. 그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치만 전 이미 결심했어요.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절 낳아준 사람입니다. 앞으로 평생을 투석을 받으며 살게 하기엔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신장 이식을 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다시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로 얘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이왕이면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가기 전 엄마 선물로 꽃도 샀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때 진짜 괜찮을까? 아, 괜찮아. 그 아이는 아빠를 닮아서 인장이 많거든. 엄마와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두커니 서서 둘의 대화를 몰래 엿들어봤는데 양아치로 보이는 남성과 엄마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장이 나으면 별별 이유를 다 갖다 대서 그 집에 들어갈 거야. 집도 엄청 좋다며. 그리고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돈도 많아. 근데 생각대로 잘 될까? 괜찮다니까. 기회를 노려서 돈이랑 재산까지 싹 다 빼돌리는 거야. 그 돈으로 우린 해외 생활이나 즐기자고.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엄마는 남친으로 보이는 남자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뒤늦게서야 저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네즈코! 방금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저는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네즈코, 네가 오해한 거야. 부탁이니 엄마 말 좀 들어줘. 네, 변명할 게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참고로 당신이 뭘 꾸미고 있는지도 다 들었어요.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것과 돈과 재산을 빼앗아서 남친과 해외에 갈 거라는 것도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머야, 농담이었어. 저도 이제 17살이에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요, 전 할 얘기가 없어요. 병실에 가기 전까진 이식을 할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나 노리는 당신 같은 여잔 보고 싶지도 않다고! 잘 사세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1년 전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즉, 제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도 아버지의 연세가 많았던 만큼 당신이 죽은 이후의 일들을 모두 정리해두고 가셨습니다.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분명 나쁜 놈들이 꼬일 거라는 것과 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유언도 남겨두셨습니다. 유언장엔 딸 혼자 남기고 떠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써두셨습니다. 먼저 자산관리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믿고 거래했던 세무사에게 맡기셨고 매달 나오는 이자를 제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해두셨습니다. 그 생활비도 현재 저의 임시 보호자로 계셔주시는 신호부 아줌마가 관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는 건 용돈 정도죠.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부터는 모든 자산을 제가 관리하게 됩니다. 즉, 제 나이 23살에 엄청난 자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도 그런 아빠의 부고 소식을 듣고 온 거겠죠. 즉, 엄마는 본인의 병으로 나를 유인해서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심 유산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지만 그녀를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그 후 엄마는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 몸으로 병실을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그 정도로 절실하다는 거겠죠. 부탁할게. 적어도 신장 이식만이라도 해줘. 이식만 해준다면 2번 다시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부탁해 네지코. 난 너의 하나뿐인 엄마잖니. 엉엉 울며 매달리는 엄마. 하지만 이런 가련한 모습 뒤엔 악마가 숨어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참 멍청하지. 이런 여자한테 내 몸의 일부를 주려고 했다니. 그니까 이제 돈은 안 줘도 된다니까. 제발 부탁이야.
엄마의 마지막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네 신장 좀 줘. 투석이나 열심히 받으세요. 라고 말하며 엄마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건지 그 이후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의 한 사람이 더 남아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미나코의 약혼남인데요.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엄마와 함께 아빠의 유산을 노리고 있던 하이에나 같은 남자, 바로 엄마의 남친입니다. 본인을 약혼남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미나코가 저한테 자기는 곧 부자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일도 관뒀어요. 그거 참 안타깝네요. 재취업을 하실 거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인데 피해 보상금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요? 당신이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제 계획도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니까 당신도 성의 표시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나코가 그랬어요. 그쪽한테 1억은 껌값이라고. 그럼 100만, 200만엔 정도는 푼돈 아닌가? 아빠와 헤어진 엄마가 이런 양아치 같은 남자랑 계속 사귀어왔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제가 말을 하려던 바로 그때 신호부 아줌마가 무서운 얼굴로 남자에게 걸어오더니 그 남자 명치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보기 좋게 나가떨어진 그 남자를 보고 순간 저는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놈의 돈! 적당히 좀 해 제발! 아가씨는 16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겨주셨어. 남편을 배신하고 딸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 멍청한 여자나 그 여자한테 빌부터 사는 놈이나 우린 한 푼도 못 줘! 이 할망구가 미쳤나! 제대로 열이 받은 그 남자는 신호부 아줌마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신호부 아줌마! 도망치세요! 제가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신호부 아줌마는 그의 팔을 붙잡고 바닥에 그대로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그 남자는 흉한 모습으로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렇다고 신호부 아줌마의 덩치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왜소한 편이죠. 이런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던 걸까요? 게다가 평소엔 온화하고 상냥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신호부 아줌마의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정말 깜놀했습니다. 그 후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일단 경찰부터 부를게요. 아가씨는 안 다치셨어요? 저는 근데 신호부 아줌마 방금 그건 대체... 사실은 제가 옛날에 레슬러 선수였거든요. 몸이 왜소해서 라이트급이었지만요. 레슬러 선수요? 근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결국 부상을 입고 은퇴하게 됐죠. 이젠 뭘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저를 가정부로 채용해 주셨어요. 아버님께서는 프로레슬러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선수였던 시절엔 제 팬이기도 하셨고요. 그랬군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네즈코 아가씨는 갓난아기였어요. 아버님께서는 제게 아가씨를 지켜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해왔답니다. 처음 듣는 신호부 아줌마의 옛날 이야기에 저는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 달라붙은 스토커를 때려눕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깜놀했습니다. 신호부 아줌마는 저의 숨은 영웅이셨군요.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을 다 바쳐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네즈코 아가씨를 지켜내겠습니다. 고마워요, 신호부 아줌마. 저도 아줌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후 그 남자는 경찰에 연행돼 갔습니다. 그 이후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엄마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외롭게 홀로 죽어가겠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가족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저를 몰래 지켜주신 신호부 아줌마뿐이니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번엔 제가 신호부 아줌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